얼마를 더 달렸을까?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눈앞의 길을 환하게 비추자 그는 차를 멈췄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풍경에 고정되었다. 낡은 도포를 입은 차에 눈보라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는 한 소녀. 그가 상상했던 백발의 노인 도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비웃음이 솟구쳤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애송이한테 속았다는 말인가?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고급 슈트와 값비싼 구두가 눈밭에 닿는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이 그 도사라는 사람입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깨끗했지만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호수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민준의 오만함과 냉소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제가 이수진입니다. 김민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민준은 어이가 없었다. 날 기다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나는 태산그룹의 후계자 김민준이야.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당장 내 차에서 내려. 수진은 여전히 평온한 목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불행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감을 건드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온 한 가지 비밀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를 구해준 한 소녀. 그는 그 소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찾지 못했다. 수진의 말은 그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 같은 사기꾼의 말을 믿지 않아. 당장 꺼져. 민준은 분노를 터뜨렸다. 수진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민준은 그녀의 오만함과 무모함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만약 당신이 내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준은 그녀를 차에 태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파멸시키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민준의 차가 도심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뒤에 앉은 서한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그녀가 살던 산속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경이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은 그녀에게 거대하고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태산그룹의 저택은 그 정점에 있었다. 웅장한 대리석과 번쩍이는 샹들리에로 장식된 그곳은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이게 당신이 앞으로 1년 동안 살게 될 곳입니다. 그는 서아를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한 통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주는 서류를 서아에게 건넸다.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1년간의 혼인 계약이죠. 당신의 임무는 나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태산그룹의 어떤 것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순수한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녀의 서명은 그의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불꽃을 피워내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김서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태산그룹 저택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민준의 어머니인 한선영 여사와 그의 동생인 김진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서아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과 질투를 보았다. 우리 민준이가 이런 어린 신부를 얻다니 정말 복덩이네. 한 여사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렴. 이 집안은 겉보기와는 달리 규칙이 많단다. 넌 그저 민준이 옆에 조용히 있기만 하면 돼. 진우는 서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형수가 되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산에서만 살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화려한 삶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비수 같은 조롱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아가 이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녀가 민준에게 짐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아는 그들의 의도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후 한 여사는 서아를 불러내 태산그룹의 한 사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겉으로는 간단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직감했다. 민준이가 바빠서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겠니? 우리 그룹의 신제품 개발인데 최근 협력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이야. 네가 산에서 왔으니 자연 친화적인 마케팅에 능숙할 거라 생각했단다. 한 여사는 서아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서아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여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서아는 한 여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 여사는 서아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아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민준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아의 눈에 비친 강인함과 결의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서아의 마음속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서아의 능력과 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진우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그들의 계획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서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공포도 어떤 혼란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태산그룹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신제품 개발팀은 거듭되는 실패로 절망에 빠졌고 주요 공급업체는 연이어 계약을 파기했다. 이 모든 것은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가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한 결과였다. 민주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실패의 보고서와 회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수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잊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의 삶은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서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선영 여사가 그녀에게 맡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였다. 한 여사는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민준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서아의 접근 방식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서아는 연구실로 향하는 대신 낡은 한복을 입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신제품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과학이 아닌 그녀의 스승에게서 배운 자연의 이치를 이용했다. 그녀는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만을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아는 가장 먼저 태산그룹의 신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약초를 공급하던 작은 농장을 찾아갔다. 그 농장의 주인은 태산그룹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분노하여 계약을 파기했다. 서아는 농장주에게 아무런 비즈니스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농장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스승에게서 배운 치유의 차를 건넸다. 그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농장주는 서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속임수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에게 계약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에게서 태산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서아의 다음 목적지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희귀 광물을 공급하는 광산이었다. 이 광산은 태산그룹의 갑작스러운 요구와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지쳐 있었다. 서아는 광산 소유주를 만나 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치료법을 제시했다.
광산 소유주는 서아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이기심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순수함을 보았다. 그는 서에게 태산그룹과의 계약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든 보고는 민준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그는 서아의 성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방식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그저 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의 행동이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는 서아의 성공에 분노했다. 그들은 서아의 성공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우연히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뜨리려 했다. 그들은 서에게 또 다른 불가능한 과제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에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야 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한 여사가 진우에게 차갑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를 향한 증오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그녀가 그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서아는 그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과제를 맡기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녀의 스승에게서 배운 지혜와 힘을 믿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돕고 그의 가족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태산그룹의 상황은 기적처럼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다. 신제품 개발팀은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고 끊어졌던 공급망은 다시 이어졌다. 민준의 사무실에는 매일 믿기 힘든 보고서가 쌓여갔다. 그 보고서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서아의 존재였다. 서아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태산그룹의 모든 문제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계를 회복시켰으며 사업의 균형을 되찾았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민준은 서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하고 평온한 태도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는 서아의 성공에 분노했다. 그들은 서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아의 성공이 단지 운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 신제품 발표회를 계획했다. 그들은 서아의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게 다 행운이야. 그녀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민준이도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될 거야. 한선영 여사가 진우에게 차갑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를 향한 질투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서아가 민준의 신뢰를 얻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는 서아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신제품 발표회 날 태산그룹의 모든 임원들과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무대에 섰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아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위치는 그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한선영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서아를 무대 위로 불렀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태산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아들 진우와 우리의 새로운 가족 서아의 노력 덕분입니다. 서아 양 우리에게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한선영 여사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서아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결의를 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이성적인 비즈니스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한국전통의학계의 거장인 정 마스터였다. 그는 태산그룹의 오랜 고문이었고 민준의 아버지와도 깊은 친분이 있었다. 서아야, 정 마스터가 서아의 이름을 부르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스승님의 마지막 부탁은 잘 수행하고 있니? 정 마스터는 서아를 향한 그의 깊은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스승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대자연의 지혜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의술의 요정입니다. 정 마스터의 말에 발표회장은 술렁거렸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비웃었던 상골소녀가 한국전통의학계의 거장이 인정한 의술의 요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선영 여사와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가 오만함과 냉소로 대했던 여자가, 그가 경멸했던 상골 소녀가 사실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서 평온함과 힘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산그룹 신제품 발표회는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언론은 새로운 제품의 혁신성에 찬사를 보냈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정 마스터의 등장과 그의 말은 민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산골 소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전설적인 의술의 요정이었다니. 민준은 서에게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아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서아 씨,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늘 일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아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미안함을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민준은 서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의 모든 혼란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민준은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많은 유력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민준은 태산그룹의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김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다. 그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친숙했다. 그때 수진은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옥 펜던트였다. 그가 어린 시절 사고를 당했을 때 그를 구해준 소녀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옥 펜던트였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10년간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그 소녀였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그 소녀였어요. 저는 민준 씨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서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인 마음은 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다시 예전의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아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외면했다. 서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속에 어떤 고뇌가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서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사랑을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신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수진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약속이 그녀의 현재의 사랑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홀로 남겨진 채 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수진의 등장은 민준과 서아 사이의 모든 미묘한 균형을 깨뜨렸다. 그녀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민준이 어린 시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감을 이해하는 척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서아를 향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은 그녀에게서 평화와 위안을 찾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수진은 민준이 없을 때마다
서아를 괴롭혔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네가 감히 민준이 옆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같은 천박한 상골 소녀가 태산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는 내가 구해줬어. 민준이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서아는 그녀의 조롱과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수진이 민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준의 부와 권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아의 침묵은 수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아의 평온함이 그녀를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아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기 직전 수진은 서아를 민준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정갈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네오, 당장 민준이한테서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수진은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 씨의 마음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서아의 평온한 대답에 수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수진은 자신의 뺨을 힘껏 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때 민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민준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수진의 눈물과 서아의 차가운 표정이 들어왔다. 그는 수진의 얼굴에 있는 붉은 자국을 보았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서아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 씨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서아를 향한 어떤 믿음도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미 수진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민준 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당신 눈으로 직접 봐 수진 씨의 얼굴에 난 상처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야. 민준의 말은 서아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수진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오늘부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준의 말은 서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후회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수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서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그의 과거와 화해하고 평화를 찾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잊고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서아의 짐은 단출했다. 몇 벌의 옷가지와 그녀의 스승이 남긴 작은 약재함. 그녀의 삶은 이 거대한 저택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왔던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이혼을 통보한 것은 그였지만 그의 가슴은 답답한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서아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체념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표정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민준의 오른팔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초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초의 비서는 민준의 감정적인 동요를 읽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한수진이라는 여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날 서재에서 서아와 수진 사이에 알 수 없는 충돌을 목격한 후 그는 수진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너무나도 연극적이었고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도 계획적이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입니까? 한수진 씨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말한 대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사기꾼이며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최 비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 비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 비서는 한 통의 서류를 민준에게 건넸다. 그 서류에는 수진의 모든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위조되었고 그녀의 삶은 조작되었다. 민주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최의 비서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옥 펜던트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였다. 이것은 옥 펜던트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입니다. 펜던트에서 발견된 지문은 한수진 씨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의 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문은 사모님 윤서아 씨의 것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소녀는 그가 경멸하고 버리려 했던 여자였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아가 그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차, 그녀의 조용한 미소, 그녀가 보여준 모든 희생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외면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려 했다. 민주는 죄책감과 후회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서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서아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눈의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왔다. 그것은 서아가 산에서 내려올 때 신었던 신발이었다. 신발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밑창은 닳아 있었다. 민주는 그 신발을 쥐고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가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을지를 상상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아야 했다. 민주는 낡은 신발을 쥐고 뛰쳐나갔다. 그의 마음은 오직 서아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서아를 찾아야 한다. 그녀를 잃을 수는 없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이미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서아 씨, 윤서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서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세화 씨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다시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멸하고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남자였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때 최 비서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공항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곧바로 태산그룹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태산그룹 회의실에는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가 이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이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서아가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수진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이용해 태산그룹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가 계획한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한선영 여사와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최 비서가 준비한 증거들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수진의 위조된 신분, 그녀의 범죄 기록, 그리고 그녀와 한 여사 진우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선영 여사와 진우의 탐욕과 잔인함에 경악했다. 한선영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네 엄마야.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당신은 내게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조종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형의 동생이야. 서한은 조용히 진우를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진우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한선영 여사와 김진우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그들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과 서한은 조용히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민준은 모든 언론과 이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는 윤서아와 함께 단상에 섰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자리는 태산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합니다. 민준의 첫마디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제 아내 윤서아를 믿지 못했고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에 사로잡혀 저의 현재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한수진의 사기극과 그녀를 조종한 한선영 여사 김진우의 음모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감싸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잘못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족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민준의 겸손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태산그룹의 오만하고 차가운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회사를 지켰다. 그는 이제 진정한 태산그룹의 주인이 되었다. 민준이 연설을 마치자 서한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민준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연설이 끝난 후 서아는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있었다. 서아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맥을 짚고 그의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치료법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스승에게서 배운 치유의 손길로 그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를 제거하고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슬픔을 씻어냈다. 그녀의 치료는 1시간, 2시간,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김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서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악의도 보지 못했다. 오직 순수함과 진심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들을 구하고 그의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진실이었다. 김 회장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 아내가 너를 구했다. 너는 그녀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너의 운명이다. 민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지켜줄 것을 약속했다. 한선영 여사와 진우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태산그룹은 민준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다시 일어섰다. 민준은 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회사의 모든 것을 재정비했다. 그는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도입했다. 그는 태산그룹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곳으로 만들었다. 민준과 서아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존경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있었다. 태산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며 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도입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민준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회사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냉소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이 되었고 서아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어느 봄날 민준은 서아와 함께 그녀의 스승이 살던 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차는 처음 만났던 그 눈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때는 차갑고 고독했던 길이 이제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 순간 그가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의 삶이 서아를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그들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복숭아 꽃밭이 펼쳐졌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서아는 복숭아꽃나무 아래에 서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복숭아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아 씨,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요. 그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고 당신을 경멸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서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치유했다. 그들이 복숭아꽃밭을 거닐던 중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배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그들의 사랑으로 맺어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졌다. 그들은 복숭아꽃밭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의 조용한 희생과 강인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밤에 침묵이 내려앉은 산길 위로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송이에 갇힌 듯 고요했다. 이 깊은 고독 속에서 김민준의 검은색 세단만이 유일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조각상 같았다. 태산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은 그의 젊은 어깨를 짓눌렀고 그의 눈은 끝없는 피로와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한적한 곳으로 오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굴레와 그의 할아버지의 미스터리한 병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한 도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도사라니 이 시대에. 민주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그의 이성적인 머리는 이 모든 것을 미신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그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임을 확인하자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길을 택했다. 이성보다는 절박함이 앞선 선택이었다.